집 앞에 도착했는데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들고 또 내려놓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일까요? 집은 쉼터여야 하는데 그녀에게는 전쟁터였습니다. 문을 열면 시작될 말들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또 청소 안 했네. 이게 뭐야, 음식이 왜 이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서 돌아온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지적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이런 말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한 며느리의 고통으로 시작해서 가족 전체의 치유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마음 깊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서울인지 부산인지 제주인지, 혹시 해외에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복이 달려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들의 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버스에서 내리는 그녀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직장에서 8시간을 일했어요. 고객 응대하고 서류 정리하고 상사 눈치 보고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됐죠. 그런데 정작 집에 가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왜일까요? 시어머니가 계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좋았어요. 결혼 초 시어머니가 자주 방문하실 때 며느리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혼자 외로울 텐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반찬도 챙겨주시고 손주 보러 오시는 게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방문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게 서너 번이 되고 나중엔 거의 매일이었어요. 그리고 오실 때마다 뭔가를 확인하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화장실 구석을 살피시고 아이 방을 들여다보셨죠. 이건 왜 여기 있어? 유통기한 지난 거 왜 안 버렸어? 청소 제대로 하긴 하는 거야? 며느리는 처음엔 웃으며 죄송해요. 바빠서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매일 반복되자 웃음이 점점 굳어갔어요. 억지로 짓는 미소 뒤에 상처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은 뭐라고 하실까? 이번엔 또 뭘 지적하실까? 집이 더 이상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평가받는 곳, 감시당하는 곳, 항상 긴장해야 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현관문 앞에 서면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또 내쉬고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 좀 제대로 해. 여기 먼지 그대로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기가 무섭게 시작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실 어제 밤늦게까지 청소했습니다. 걸레질하고 먼지 닦고 화장실까지 구석구석 닦았죠. 하지만 아무리 해도 시어머니 눈엔 부족했어요. 음식간이 왜 이래? 어제는 작고 오늘은 싱거워. 저녁상을 차리면 또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남편 입맛 맞추려고 아이 건강 생각해서 정성껏 만들었어요. 레시피를 찾아보고 영양 균형도 맞추고 간도 여러 번 보면서 조심스럽게 만들었죠. 하지만 늘 뭔가 문제였습니다. 이건 너무 맵다. 이건 너무 싱겁다. 색깔이 왜 이래?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니까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말은 따로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대충대충 살아.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노력이 없다. 너는 나만 못하다. 며느리는 그 숨은 뜻을 다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이 아침 챙기고 출근 준비하고 저녁엔 늦게까지 집안일 했어요. 주말엔 밀린 빨래하고 대청소하고 아이 놀이터 데려가고 쉴 틈이 없었죠. 그런데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어요. 처음엔 더 잘해야지 하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쳐갔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집에 오면 현관에서부터 다녀왔어요. 하고 밝게 인사했어요. 아이를 안아 올리고 뽀뽀하고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문을 조용히 열고 신발을 벗고 말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은 채로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어요. 아이가 엄마 하고 달려와도 힘없이 안아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어땠어? 남편이 물어도 응. 그냥 이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더 이상 이야기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저녁 준비도 기계적으로 했습니다. 칼로 채소를 썰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어요. 국을 끓이면서도 맛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또 뭐라고 하실 거니까. 무엇을 만들든 마찬가지니까. 밥을 먹을 때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입에 넣고 씹고 삼키는 동작만 반복했습니다. 옆에 앉은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면서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오늘 들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청소가 덜 됐다. 음식이 일정하지 않다. 대충 산다. 그 말들이 마치 녹음기처럼 반복 재생됐습니다. 잠들려고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실망한 얼굴, 한숨 쉬는 모습, 고개를 젓는 모습.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면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거울을 보면 눈밑이 거뭇거뭇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죠. 주말도 쉬지 못했어요. 오늘 시어머니 오실 거야. 토요일 아침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평일에 못한 구석구석까지 닦았어요.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 냉장고 안쪽, 창문 틀까지 손이 부르트도록 닦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뭔가를 찾아내셨어요. 여기 물때 그대로네. 이 서랍은 정리 안 했어? 베란다는 언제 청소할 거야?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시간 동안 청소를 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니. 그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나는 며느리 자격이 없나 봐.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눈치가 빠른 편은 아니었어요. 아내가 조금 피곤해 보여도 일이 바빴나 보다 하고 넘겼죠. 말수가 줄어도 원래 피곤하면 그러니까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아내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반짝이던 눈은 사라지고 생기 없는 눈만 남았어요. 웃을 때도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입가만 살짝 올라갈 뿐 눈은 웃지 않았죠. 주말에 외출하자고 해도 거절했어요. 피곤해. 집에 있을래.
예전 같으면 좋아하며 나갔을 텐데 이제는 집에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소파에만 앉아 있으려고 했어요. TV를 켜놓고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남편이 말을 걸어도 반응이 느렸어요. 몇 초 뒤에야 뭐라고? 하고 되물었습니다. 아이와 놀 때도 달랐어요. 예전엔 아이랑 깔깔거리며 웃고 술래잡기하고 책 읽어주며 목소리 연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그냥 안고만 있었어요. 아이가 엄마 놀자 라고 해도 나중에 라고만 했습니다. 남편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디 아픈 건가? 우울증인가? 직장에서 무슨 일 있나? 하지만 물어봐도 아니, 괜찮아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아이를 재우고 설거지를 끝낸 뒤 둘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TV를 보거나 각자 핸드폰을 봤을 텐데 남편은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여보, 응?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정말 괜찮은 거야?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죠.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한테 말해봐. 우리 부부잖아. 혼자 견디지 말고.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어머님.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말씀이 나를 돕기 위한 게 아닌 것 같아. 남편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손을 더 꽉 잡아주며 기다렸어요. 매번 오실 때마다 뭔가 지적하시잖아. 청소 얘기, 음식 얘기, 내가 대충 산다는 얘기. 말하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 챙기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안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청소해. 근데 아무리 해도 부족하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엔 참았어. 시어머니니까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 하고 생각했지. 근데 매일 똑같은 말을 들으니까 이제는 집에 오는 게 너무 무서워. 며느리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어요. 나 며느리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남편은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실 줄은. 남편의 얼굴도 어두워졌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남편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 서러움, 외로움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셔츠가 눈물로 흠뻑 젖었지만 남편은 계속 아내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얘기할게.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아니, 괜찮아. 그러면 어머니 서운해 하실 거야.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계속 혼자 참을 순 없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지만 남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아내를 지킬 방법은 뭘까? 다음 주 토요일 남편은 혼자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내에게는 볼 일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만 했어요. 혼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혼자 온 걸 보고 반가워하셨어요. 어머, 우리 아들. 어쩐 일이야? 혼자 왔네? 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서요. 어머니는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문제라도 있어?
남편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올랐고 용기를 냈어요. 어머니, 아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왜? 일이 힘든가? 아니요. 어머니 때문에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남편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주 오셔서 이것저것 지적하시는 게 아내한테는 비난처럼 들린대요. 비난? 난 도와주려고 한 건데. 어머니 마음은 알아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달라요. 청소 안 됐다. 음식 맛없다. 이런 말이 계속 쌓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집에 오는 게 두렵대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며느리가 서툴러 보여서 집안일이 익숙하지 않아 보여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였죠. 나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남편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말씀하시되 방식을 조금만 바꿔주세요. 지적보다는 부탁으로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다음엔 이것 좀 도와줄래? 이런 식으로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방문 횟수도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아내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해요.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자신은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에게는 그게 고통이었다니. 어머니가 나쁘시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방식이 아내한테는 힘들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운하고 억울했지만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다는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알았어. 내가 생각해 볼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예전에 봤던 며느리의 표정들, 긴장한 얼굴, 눈물을 참는 모습, 고개 숙인 뒷모습.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며느리가 정말 힘들어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며느리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시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었죠. 밥 짓는 법, 김치 담그는 법, 청소하는 법. 하나하나 배우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구나. 시어머니는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시어머니가 다시 방문했어요. 며느리는 긴장했습니다. 아들한테 들으셨을 텐데 오늘은 더 심하게 혼날까? 손에 땀이 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일 많이 바쁘지? 힘들지? 예전 같으면 이런 질문 없이 바로 집안 곳곳을 살폈을 텐데 오늘은 먼저 며느리를 걱정했어요. 며느리는 놀라서 네,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며느리는 긴장했죠. 또 시작이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달랐습니다. 다음에 반찬 좀 해서 가져다 줄까? 바쁠 때 먹기 편하게. 며느리는 귀를 의심했어요. 비난이 아니라 제안이었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정리해둔 찬장을 봤어요. 예전 같으면 이게 뭐야, 엉망이네라고 했을 텐데 깔끔하게 정리해뒀네. 좋아. 칭찬이었습니다. 짧은 칭찬이었지만 며느리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살면서 시어머니한테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으니까요.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노력하고 있었어요. 말투를 바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말해왔는데 갑자기 바꾸려니 어색했죠.
가끔은 예전 습관이 나왔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하면 하다가 멈췄습니다. 아, 또 지적했네. 스스로 반성하며 말을 고쳤어요. 아니지.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서. 며느리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전 같으면 절대 물어보지 않았을 질문이었어요. 물어봐봤자 비난만 들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내 방식도 나쁘지 않아. 내가 편한 대로 해. 시어머니도 달라지고 있었어요. 내 방식만 옳은 게 아니구나. 며느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 횟수도 줄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들렀고 올 때도 미리 연락했습니다. 내일 갈까? 괜찮아? 며느리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며느리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세요. 시어머니가 오는 날에도 이제는 떨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반찬 갖고 오실까? 하고 기대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김치를 갖고 왔어요. 이거 담갔는데 맛 좀 봐봐. 며느리가 맛을 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근데 내가 저번에 해준 김치찌개도 맛있더라. 며느리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요리를 칭찬하신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정말요? 응, 간이 딱 맞더라. 나한테 비법 좀 알려줄래?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는 더 확실해졌어요. 며느리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퇴근길에 더 이상 숨이 가빠지지 않았어요. 집에 가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아이가 뛰어와 안겼고 며느리는 진심으로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아가 보고 싶었어. 남편도 아내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의 밝은 목소리가 돌아왔고 눈빛도 다시 반짝였어요. 주말에 외출하자고 하면 좋아. 라며 신나게 준비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가족 셋이 공원에 나갔어요. 아이가 뛰어놀고 며느리와 남편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좋아 보여. 응, 마음이 편해졌어. 어머니가 많이 변하셨어. 나도 어머니가 정말 노력하시는 걸 알아. 미안해, 진작 몰라봐서. 아니야. 당신이 용기 내줘서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나 계속 혼자 견뎠을 거야.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연락하기도 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시어머니는 손주를 보는 게 더 행복해졌어요. 예전엔 집 여기저기 살피느라 손주랑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손주에게만 집중했습니다. 할머니랑 블록 쌓을까? 좋아요. 시어머니와 손주가 노는 모습을 보며 며느리는 미소 지었어요.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시어머니의 예전 말투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다가 스스로 멈추고 웃으셨죠. 아이고, 내가 또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며느리도 너그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습관 때문이라는 걸 이해했으니까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했을 때 며느리가 커피를 내왔어요. 예전처럼 긴장한 표정이 아니라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요. 어머니, 커피 드세요. 고마워.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따뜻한 저녁 햇살이 거실을 비쳤습니다. 요즘 어때? 일은 괜찮아? 네, 좋아요. 요즘은 여유도 좀 생기고 다행이다. 내가 예전에 너한테 많이 심했지? 며느리는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그 얘기를 꺼내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알아. 너한테 너무 많이 지적했어.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방법을 몰랐나 봐. 내가 많이 힘들었겠다. 며느리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답답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서툴러서. 아니야. 내가 서툰 게 아니야.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지. 시대가 바뀌었는데 나만 옛날 방식을 강요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해와 상처로 얼룩졌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이해와 용서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지내요. 그래. 우리 잘 지내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앉아 있는 모습을 봤어요. 둘 다 눈가가 붉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가장 걱정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며느리가 일어나 남편을 맞았어요. 예전의 밝은 미소로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안한 대화가 오갔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요리를 칭찬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조리법을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며느리는 퇴근길에 숨이 가빠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집에는 따뜻한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 관계는 가장 가깝지만 동시에 가장 힘든 관계이기도 해요. 가까우니까 더 많이 상처받고 가까우니까 더 쉽게 말하고 가까우니까 오히려 배려를 잊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시어머니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며느리를 돕고 싶었고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며느리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최선을 다했고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다만 힘들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지적보다 격려를, 비난보다 이해를, 명령보다 부탁을 건네세요. 왜 이렇게 했어? 대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게 뭐야 대신 수고했어. 대충 한 해 대신 힘들 텐데 고마워.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계신다면 용기 내어 말해보세요. 혼자 참지 마세요. 이 이야기의 며느리처럼 남편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진심을 털어놓으세요. 여러분의 고통을 아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돌아보세요.
내 말이, 내 행동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진 않은지요. 늦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의 시어머니처럼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관계지만 진짜 가족이 되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배려하려는 노력, 사랑하려는 노력.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따뜻한 가정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해와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되길 바라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